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364강 실전사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평행우주와 사주. 평행우주와 사주. 우리 앞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전 시간 강의를 좀 제가 길게 해서 이 강의는 짧게 할게요. 평행우주와 사주. 나의 미래를 선택하다. 만일 그랬다면 어땠을까? 제가 좋아하는 싸이의 노래인데 어땠을까?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 한번 틀어볼까요? 노래 가사의 내용이 이제 헤어진 연인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과연 헤어졌을까? 다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우리가 잘 살았을까? 이런 내용에 대한 과거를 생각하며 어땠을까?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하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첫사람과 이랬다면 어땠을까? 그때 갔던 직장에서 내가 한번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등등등 그 사람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과거를 후회하는 내용들이죠. 아마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의 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행우주와 다중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또 다른 세상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른쪽 길로 간 나와 왼쪽 길로 간 나, 거기서 멈춘 나와 거기서 더 나간 나, 첫 번째를 선택한 나와 두 번째를 선택한 나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편집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다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오른쪽으로 갔나 왼쪽으로 갔나 가다가 보면 또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라집니다. 또 갈라집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갈라지는 평행우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 나, 저 사람하고 살고 있는 나, 결혼을 한 나, 결혼하지 않은 나, 헤어진 나, 헤어지지 않은 나, 참고 사는 나, 참지 않은 나에 따라서 선택이 갈라지는 거죠. 즉 우리가 사주를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 사주를 보는 관점은 대체로 원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쭉 이렇게 흘러간다는 내용인데 그러지 않죠. 현대 과학이 양자역학이나 다중우주 이론이 원래 처음에 가설로 나왔다가 요즘에는 어떠한 수학 공식을 집어넣어도 이 평행우주, 다중우주론이 점차 윤곽이 확실해져 가고 있다. 아직은 확정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증명이 안 되고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설, 유력한 가설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이 과학도 평행우주론, 즉 중복된 또 다른 우리의 다른 차원의 현재 우리의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운명학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운명학도 같은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운명학을 사주명리학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러한 사주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점을 버리고 이러한 사주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가 어땠을까라는 선택의 기점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1번 미래, 2번 미래, 3번 미래, 4번 미래, 5번 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영감이나 직감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신점을 치거나 어떤 영감으로 상대의 미래를 투시하는 사람들은 실제 펼쳐질 수 있는 수십 개의 다양한 미래의 결과 중에서
현재 상태에서 너가 변하지 않고 지금의 의식 패턴과 지금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너의 미래는 18번 미래다 라고 보는 건데, 근데 너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지금의 중력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중력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너는 18번 미래가 아니라 20번 미래, 22번 미래, 24번 미래, 일명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고 하는 그 영성서적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명리계에서 명리 공부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다 읽어보는 추천서적 중에 요범사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범사훈. 이게 상당히 오래된 옛날 책이고 지금 뭐 저작권이 따로 없는 책이니까 수많은 출판사에서 다양한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데, 요범사훈의 내용은 그 중국에서 몇백 년 전에 중국에서 그 운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어떤 관리가 쓴 그 사람이 당시에 유명한 명리가를 찾아가서 명리가가 가까운 미래까지는 잘 맞춰. 넌 이럴 거고 이럴 거고 너 이렇게 살았지? 너 이렇게 살 거지?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미래 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신쌤이 말하는 미래 모델링을 그 명리가가 해준 거야. 근데 그 미래 모델링을 받은 그 사람은 사실 그 미래 모델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운명의 틀을 벗어나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책의 결론은 궁극적으로 나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내가 바뀌니 나의 미래도 바뀌더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보통은 어떤 영성적 능력으로 넌 미래에 어떻게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맞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행동의 패턴을 바꿔서 다른 궤도를 날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다른 미래가 펼쳐지는 거고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운명 트랙을 바꾸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주라는 학문은 미래 예언서가 아니라 계획서이기 때문에 내 사주 명리학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여 내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유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예언하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이다.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이다.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는 남자분이신데요. 부인께서 남편 사주를 보신 케이스고요. 부인께서 사주 공부를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주 용어나 사주 지식은 있으신데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셔서 저한테 스페셜 상담을 신청하셔서 남편 사주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린 케이스인데, 제가 이번 사주를 설명하면서 저도 좀 감동이 좀 있어서 기억이 좀 많이 남아서, 제가 보통 사주 상담하면 다 까먹어 버리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메모를 좀 했다. 이 사주는 강의 시간에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좀 붙잡고 있었던 사주입니다. 자, 우선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신해년, 갑오월, 정축일, 경술시. 신해, 갑오, 정축, 경술. 남자분이시고 정축일주입니다. 5월에 정축일주죠. 5월에 정축일주. 5월에 정축일주 걸록격 사주입니다. 사주를 보고 현실을 매치시켜 보고 그래서 성취율, 매치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를 유추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의 삶의 모습과 패턴을 강력하게 바꾼다면 저의 예측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요범사훈에 나오는 책에서의 명리가가 너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영감, 제3의 눈으로 풀었던 건 너가 지금의 상태에서 바뀌지 않고 추세, 마치 이거는 경제 분석할 때 뭐 한 30년간의 경제 분석 차트를 그래프로 딱 만든 다음에 현재 그래프 차트대로라면은 10년 후에 경제가 얼마 정도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경제에 어떤 돌발적이거나 특별한 계기가 생기면은 그 그래프 추세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외부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래프의 차트가 변한다는 뜻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영감으로 보는 거는 제3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영, 나보다 더욱 높은 의식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해요.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상대의 미래를 보는 거는 상당히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문제지. 그 정도로 영감을 키우기가.
근데 아주 용한, 정말 설사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 예언했어도 그 사람이 그 패턴을 바꾸는 강력한 계기를 만들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탕 쐈을 때 관성으로만 날아가는 총알이 있고, 미사일을 탕 쐈는데 이 미사일이 일반 로켓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자체 유도 장치를 가지고 막 자세를 제어해서 가면 직진으로 날아가다 갑자기 휙 틀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우리 이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사주를 보면 미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다. 즉 평행우주적 우주관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돼 있을 것이냐. 이런 미래도 있고 이런 미래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사주를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해보고 이번엔 긍정적으로 해석해볼게요. 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유, 사주가 제극이니, 아유, 이게 뭐야? 뭐 제격도 아닌 것이 걸록격이잖아. 아유, 엄청 힘들겠네. 원래 이 좋은 정관과 편제가 비경겁제 너머에 있잖아. 그러면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네. 비견 너머에 정관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내 회사냐고. 남의 회사지. 그러면 내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 돈과 명예를 빼앗기겠네. 그리고 축토에 허드렛 일 하면서 살겠네. 아이고, 근데 추고원진이 걸렸네. 사람들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겠구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왼수야. 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부모도 왼수고 너를 의지해 주겠다고, 너의 기둥이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하고 추고원진이 걸려서 너는 집착, 미움, 애증병에 걸리게 될 거야. 어이쿠, 이게 뭐니? 축술형까지 걸렸네. 아이고, 소송과 송사가 끊이지 않고 이재주 저재주 부려보겠다고 하다가 온통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천간에 재성은 올렸는데 허공에 떠있는 재성이니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지 실제 돈은 못 벌겠구나. 제극인이 걸려있으니 허황된 돈을 쫓다가 카지노 같은 데서, 게다가 정인이 제극인이 걸렸으니 이게 뭐야? 일에 공부해야 되는 선비가 돈에 눈이 돌아갔으니 공부하다가 말고 카지노, 도박장, 경마장 같은 데서 돈을 탕진할, 정말 나쁜 사주네. 인묘돼 버릴 거야. 호신쌤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호신쌤이 아주 나쁜 마음을. 호신쌤이 마음의 상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그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 다른 버전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전. 자, 이사주의 다른 미래를 이번에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의 비견으로부터 정인적 지원을 받고 있으니 사회의 나의 지지자들이 나에게 인성적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될 테니 사람들의 인복이 있겠군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은 옆에 재관을 가지고 있으니 사회의 돈과 권력, 게다가 연주자리의 재관이니 사회의 광역, 글로벌, 국제적인 큰 범위의 재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정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군요. 부모로부터 사랑 많이 받을 수 있고 사회의 재관을 가지고 있는 쟁쟁한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여 그들 위해 우뚝 일어서게 되면 그들과 함께 자격을 공유하게 될 것인데, 의 자격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하면 해준 감목에서 튀어나온 것이니 돈을 다루는 조직의 결재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밀어주고 그들의 결재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재주를, 나는 나만의 재주와 재능을 두 개나 가지고 있으니 다양한 재주와 재능을 펼쳐서
식토에서도 금을 꺼내고 술토에서도 금을 꺼내니 이 사주는 사회에 열정적이고 인성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지원으로 목생화, 화생토로 나의 얼어붙어 있는 재주인, 꽁꽁 얼어있는 재주인 축토를 그들의 열정에 도움을 받아서 내 재능을 꺼내 축토를 녹여서 화생토를 했더니 돈이 생겨 식신에서 돈이 나오게 돼서 나를 도와준 조직에서 돈을 활용하게끔 해 재주 부려 회사에 돈 벌어주다. 그랬더니 축토라는 금창고에서 정제가 튀어나와서 내 돈도 생기다. 그래서 또 다른 재주를 발굴하여 오술토를 만들게 되니 오술화국으로 사회궁에 많은 나를 지원해주는, 나를 이뻐해주는, 나를 정인적으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돈도 벌 수 있고 회사의 돈도 벌 수 있는 사주겠네요. 같은 사주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